19번 문제를 봅니다. 1번 부동산 투자에서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에 있다. 네, 맞는 말이죠. 위험은 표준편차 내지는 분산으로 계산하고 수익은 평균 내지는 기대값으로 계산하는데 비례관계다. 맞는 지문. 2번 평균분산 결정법은 기대수익률의 평균과 분산을 이용하여 투자 대안을 선택하는 방법이다. 평균 그러면 수익을 말하는 겁니다. 수익은 높을수록 좋은 거죠. 분산 그러면 위험을 말하는 겁니다. 위험은 낮은 쪽으로 가는 거죠. 만약에 수익이 같을 때는 위험이 낮은 쪽으로, 위험이 같을 때는 수익이 높은 쪽으로 간다. 이렇게 선택하는 방법, 이게 평균분산 결정법 해서 2번도 맞는 지문. 3번 보수적 예측. 항상 보수적 그러면은 다 모든 수치가 높게 하자고 그랬죠. 예를 들면 혐오도도 높다, 기울기도 높다, 할인율이 높다, 할증률이 높다, 요구도 높다, 비용도 높다. 그런데 수익은 낮게,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문을 풀어가죠. 수익의 추계치를 하향 조정. 수익 그랬어요. 수익만은 낮게. 예, 그러면 맞는 거죠. 예, 수익은 낮게, 나머지는 다 높게. 이렇게 지문을 체크를 하는 거죠.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상당수 제거할 수 있다는 가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맞습니다. 4번 위험조정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장래 기대되는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할 경우 위험한 투자일수록 낮은 할인율, 높은 할인율. 그래서 일반적으로 투자는요, 할인율 그러면 높게, 할증률 높게, 요구 높게 이렇게 푸는 거죠. 그래서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낮은 할인율, 이게 틀렸네요. 어떻게 한다? 높게, 높은 할인율, 요구 수익률 높게,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해서 4번이 틀린 지문. 5번 민감도 분석은 투자 효과를 분석하는 투입 요소가 변함에 따라 결과치가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를 분석하는 기법. 민감하냐 민감하지 않느냐를 찾아서 불확실성을 감소하는, 위험을 줄이는 전략 중에 하나가 민감도 분석이고 5번이 맞는 지문 해서 19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20번입니다.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클 경우 투자안이 채택된다. 투자 결정 그러면은 기호투시 이렇게 하자고요. 기호투시. 그래서 기대가 요구보다 클 때 투자하고 투자 가치는 시장 가치보다 클 때 투자한다. 자, 그런데 기대가 변해서 요구를 따라간다 이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예, 해서 나중에 기준이 뭐가 된다? 요구 수익률이 기준이 돼서 기대가 변해서 요구를 따라간다. 그러면 1번은 맞는 지문. 2번 개별 부동산의 특성으로 인한 비체계적 위험은 포트폴리오의 구성을 통해 감소될 수 있다. 예, 우리가 위험은 체계, 비체계 이렇게 나누는데 개별적인 것을 비체계, 그리고 전체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체계인데, 우리가 포트폴리오 그러면 분산 투자인데 분산 투자는 비체계적 위험은 줄일 수 있다 해가지고 2번이 맞는 지문. 그래서 비가 오면 피한다 이렇게요. 비자가 있으면 피할 수 있다 연상해서 2번은 맞는 지문. 3번 무위험률의 하락은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상승시킨다 했는데 이게 틀렸네요. 우리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의 기회비용 이렇게 이야기하고 최소한의 수익률을 말하는데 세 가지를 더한다고 그랬어요. 요구는 뭘 더하는 겁니까? 무위험률에다가 그 다음에 위험 할증률에다가 그 다음에 인플레이율을 더한 것이 요구 수익률이죠. 그러니까 더하기니까 무위험률이 올라가면은 요구도 올라가고 무위험률이 떨어지면 요구도 떨어진다 해야 되겠죠. 그래서 3번은 무위험률의 하락은 요구 수익률을 하락시킨다 해야 되겠죠. 3번이 틀린 질문이고, 그
그러면 무위험률이 뭐라고 하자고요? 은행 이자다. 아니면은 국공채 수익률 또는 시간 가치, 시간만 가면 우리한테 대가를 준다 해서 시간 가치라고 하고, 국가마다 다르다고 그랬죠. 사람에게는 똑같이 적용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위험 할증률은 위험의 대가, 위험 프리미엄, 그 다음에 위험 보상률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이 무위험률과 위험 할증률을 합친 것이 요구 수익률인데, 만약에 인플레가 있으면은 인플레까지 감안을 해서 계산을 한다 이렇게 문제를 풀고요. 그런 걸 우리가 피셔 효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피셔라는 것은 몰라도 되고요. 세 개를 더해서 요구 수익률이 만들어진다. 더하기이기 때문에 무가 올라가면 요구도 올라간다 해서 3번이 틀린 지문. 4번, 투자자가 대상 부동산을 원하는 시기에 현금화하지 못할 가능성을 유동성 위험에 해당된다. 개론에서 유동성 그러면 현금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4번이 맞는 것. 그 다음에 5번, 평균 분산 지배 원리로 투자 선택을 할 수 없을 때. 여기서 평균은 수익을 말하는 겁니다. 분산은 위험을 말하는 겁니다. 지배 원리는요, 수익이 같을 때 위험이 낮은 쪽으로, 위험이 같을 때 수익이 높은 쪽으로 가는 것을 지배 원리라고 하는데, 이럴 때 지배 원리로 선택할 수 없는 경우는 뭐냐면 수익도 높고 위험도 크고, A 물건이 있는데 A는 수익도 크고 위험도 커요. 예를 들면 A는 수익이 10%, 위험이 5% 이렇게 하자고요. 그 다음에 B는 수익이 20%, 그 다음에 위험도 20% 이렇게 가정을 했어요. 앞에 것이 수익이라고 하고요. 뒤에 것이 위험이라고 하고 표준편차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수익을 보면은 A가 좋아요, B가 좋아요? B가 좋죠. 수익이 20%니까는요. 그 다음에 위험을 보면 A가 좋죠. 위험이 작은 쪽이니까. 이럴 때는 평균 분산 지배 원리로 선택할 수 없죠. 이럴 때 쓰는 것이 변이계수예요. 그래서 변이계수 그러면은요, 우리가 공식이 위에가 뭐냐면은요, 표준편차, 밑에가 기대수익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 수익을 내기 위해서 위험이 어느 정도냐 따지는 것을 변이계수라고 하는데, 말로 나올 때는 단위당 위험도 이렇게 기억합니다. 단위당 위험도. 그래서 변이계수는 낮을수록 바람직하다. 그러면 이 물건에서 A가 좋아요, B가 좋아요? A의 변이계수는 얼마가 됩니까? 0.5가 되고요. 10분의 5니까는요. B의 변이계수는 얼마가 됩니까?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A가 좋은 물건이다. 이래서 낮을수록 바람직하다. 이렇게 선택하는 거죠. 해서 5번은 맞는 말이고, 이 변이계수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제가 뭐냐면 요구르트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표준편차를 뭘로 나눈다? 기대수익률로 나눈다 해갖고는요, 표준편차를 기대수익률로 나눠가지고 단위당 위험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투자가치가 예상수익을 요구수익률로 나눈 건 투자가치고요. 변이계수, 변기표 이렇게 해봅니다. 위에가 표준편차, 밑에가 기대수익률. 그 다음에 상관계수 그러면 유사성 이런 뜻이에요. 앞으로 상관계수 무슨 관련이 있느냐? 유사성, 상관계수. 표준편차 그러면 변동가능성. 이 세 개 용어 중요합니다. 변이계수 그러면 단위당 위험도. 공식은 위에가 표준편차, 밑에가 기대수익률. 상관계수 그러면 유사성. 그래가지고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로 나타나는데, 마이너스 1일 때는 완전 음해상관, 나중에 분산 투자 효과가 완전히 이제 비체계적 위험이 없어지는 게 마이너스 1일 때는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플러스 1일 때는 분산 효과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완전 양해상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표준편차 그러면 기대수익률의 변동가능성 이렇게 기억을 하고, 이 변이계수, 상관계수, 표준편차 세 개 묶어서 꼭 기억을 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지문이고요. 20번의 정답은 3번이지만 이 체크 포인트와 연관시켜서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21번입니다. 투자의 관리 방안입니다. 1번 요구 수익률을 결정하는데 감소해야 되는 위험의 정도에 따라 할증률을 더한다. 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위험이 많으면 할증률을 높게, 위험이 낮으면 할증률을 낮게, 이렇게 할증률을 더해서 요구 수익률을 더한다. 요구 수익률은 무할인이죠. 무위험률은 이제 은행이자 국공채 수익률, 할증률을 더한다. 이렇게요. 2번 사업 위험 감소를 위해서 투자자는 경제 환경 변화에 민간 업종인 단일 임차인보다는 다양한 업종의 임차인으로 구성한다. 예, 맞습니다. 다양하게 함으로 인해서 위험을 분산하는 효과를 가져오죠. 그래서 2번도 맞는 거. 3번 부동산 투자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일부를 보험회사에 이제 가입한다. 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전가라고 풀어주세요. 그래서 전가는 떠넘기는데 대표적인 게 보험이죠. 해서 3번도 맞는 지문. 4번 위험 관리 방법으로 요구 수익률은 어떻게? 항상 높게, 하향이 아니라 높게 이게 틀렸네요. 민감도 분석, 평균 분산 분석 등을 실시한다 해갖고 4번이 틀린 겁니다. 항상 위험이 생기면은요, 할증률 높게, 그 다음에 할인율 높게, 요구 높게, 그렇게 문제를 풀어갑니다. 그러나 수익은 어떻게? 낮게 해서 4번이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5번 위험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투자의 부적격 자산을 투자 안에서 제외. 여기서 회피 그러면 제외 이렇게 풀어갑니다. 그러면 맞는 지문이 되겠어요. 해서 21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22번입니다. 민감도 분석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얼마나 민감하냐 민감하지 않느냐를 찾아내는 분석을 민감도 분석이고요. 위험을 줄이는 전략이다 해서 민감도 분석은요, 지문에 5번처럼 나와요. 그래서 투입 요소의 변함에 따라 결과치가 어떠한 영향을 받는가를 분석하는 것, 이렇게 나오면 이걸 뭐라고 한다? 민감도 분석이다. 제가 우리 그 용어 백선에서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예를 들면은 한국은 F, 미국이 있고 중국이 있고 북한이 있고 일본이 있다고 하자. 그럴 때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을 독립변수라고 하고요. 독립, 영향을 주는 쪽입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걸 종속이라고 해서 영향을 받는 쪽이에요. 미국이 한국에, 중국이 한국에, 북한이 한국에, 일본이 한국에 영향을 준다. 그때 영향을 주는 건 맞는데 주는 정도가 누가 더 영향이 크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투입 요소. 투입 요소는 독립 변수죠. 변함에 따라 결과치가 종속 변수가 어떻게 변화를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같은 크기로 줬을 때 영향이 큰 것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그 영향이 큰 것을 민감도가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걸 민감도가 큰 투입 요소를 잘 관리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줄인다 라고 하는 전략이 민감도 분석이고, 지문에 나올 때는 투입 요소가 변함에 따라 그 결과치가 어떠한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기억하고 정답은 5번이고요. 그 다음에 민감도 분석을 할 때 비교해서 알아야 될 단어가 4번 지문이에요. 4번 지문은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부동산 시장에서 일정 기간 소비되는 비율을 조사하여 해당 부동산의 추세를 파악하는 것을 이걸 흡수율 분석이라고 해요. 4번을 뭐라고 한다? 흡수율 분석인데 바로 이 4번과 5번에 관한 부분을 체크 포인트로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점검을 해보는 겁니다. 22번의 정답은 5번이. 자, 체크 포인트. 민감도 분석과 흡수율 분석 비교. 얼마나 민감하냐 민감하지 않느냐를 따지는 것 민감도 분석이고, 지문에 나올 때 투입 요소의 변화에 따라서 결과치의 영향을 분석한다. 투입 요소가 독립 변수, 결과치가 종속 변수 이렇게. 그래서 민감도가 클수록 위험이 높다. 그래서 민감도가 큰 것들을 관리를 잘 해야 앞날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라는 전략이 민감도 분석이라고 한다면은
흡수율 그러면은요, 일정 기간 동안에 얼마나 소화했느냐라고 따지는 거죠. 그래서 대개 이게 시장성 분석에서 나와요. 지문에서 시장성 이런 말이 나오면은 매매 가능성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시장성을 따진다 이런 말이 나오면은 뭐라고 푼다? 매매 가능성이고, 방법은 흡수율 분석이다. 그리고 흡수율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내가 매물을 시장에 놨을 때 일정 기간 동안에 얼마나 팔리느냐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흡수율은 구체적이면서 미시적 분석이에요. 만약에 지문에 흡수율 분석 이런 말이 나왔는데 거시적 분석이다 그러면 틀리다는 거죠. 거시라는 건 전체를 말하는 거고 미시라는 건 부분을 말하는 건데, 그래서 구체적이면서 미시적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지문을 푸는 과정에서 흡수율이라는 말이 따지는 것은 과거에 얼마나 팔렸는가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미래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시장성, 매매 가능성, 방법은 흡수율 분석이고, 흡수율 그러면 구체적, 미시적이고, 이거는 과거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미래까지 분석하는 것,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시장성 분석과 연관을 하고, 민감도 분석은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위험이 생겼을 때 어떻게 위험을 감수하는 전략으로서 민감도 분석 비교해서 용어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